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며 우산 모양의 달고나가 결코 만만치 않음을 전 세계인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초창기 세모 동그라미 문양의 코웃음을 치며 귀족 가문 인장 문양을 가져다 대던 해외인들은 고작 삼각형의 한 땀 한 땀 외침을 묻혀가며 바늘을 가져다 대는지 알게 됐죠. 이런 열풍 속에서 왜 안 나오나 하는 어깃장이 속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인종차별적이라는 미국 카네기 멜 대학교의 우주하냐 교수의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난 소감 발언이 그것이죠. 해당 트윗은 댓글 1000개, 리트윗 1만 개 등을 기록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냐 교수는 나는 한국말은 못하지만 자막이 이상하다고 느꼈다면서 오징어 게임에서 유일한 갈색 피부의 외국인 캐릭터 알리 압둘이 도대체 왜 그와 동등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존댓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딴지를 걸었습니다. 극중 한국인들에게 매우 공손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아니냐고 시비를 건 것인데요. 괄목할 만한 것은 안야 교수의 이 시각에 적극 반대 의견을 보인 이들은 같은 서구인들로 한국인은 끼어들 틈도 없었는데요. 한 트위터리아는 교수가 선진국에서 일하는 개발도상국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미국 중심적인 관점을 버리라라고 일갈했습니다. 언어학자라는 안야 교수의 영한인 꼬투리의 공통적인 의견은 존댓말은 아시아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아주 가까운 사이의 사람에게만 존댓말을 쓰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인 역시 마찬가지라고 일깨웠습니다. 또한 이 드라마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 배경의 드라마인데도 괜시리 미국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모습이 바보 같아 보인다고 꼬집었죠. 한국어를 제2의 국어로 배우는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시작해서 친분이 쌓이고 편해지면 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예로 들며 아시아 국가의 어법에 의하면 당신도 서우로 존경심을 표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죠. 오징어 게임 속 외국인 캐릭터는 필리핀 출신 단역 배우 크리스티안 라가이토 출연의 알리 압둘이 유일하지 않을 뿐더러 이 두 사람은 수많은 선진국에 이주한 이주 노동자를 상징하는 캐릭터이지 요즘의 헐리우드가 지향하는 평등을 조장하거나 다양화를 꾀하려는 것이 아님을 한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은 일단 안야 교수 자신이 한국어를 모른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주제에 한국어를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다못해 남아시아인에게라도 묻지 않고 냉큼 날린 발언의 경솔함을 꾸짖었습니다. 물론 안야 교수는 이 수많은 반응에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지만 길게 설명해준 사람 글을 인용하며 난 경칭 같은 거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알리의 캐릭터성이 문제란 거예요. 라며 여전히 서구인의 개인적인 시선을 고집했죠. 결국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를 피부색으로 접근한 언어학 교수라는 안야는 설명해주는 백인들을 자신을 흑인이라 괴롭히는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징어 게임에 관련된 어그로가 MBC SNL의 오징어 게임 패러디 영상 중에 나왔습니다. 극중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라미 말렉이 게임 도중 상금 환율을 검색하자 한국 돈 40억 원이 달러로 47.89달러로 환산되는 장면이었죠. 실제 40억 원은 약 338만 달러입니다. 미국 MBC의 유서 깊은 코미디쇼 SNL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등장한 것은 확실히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장면이 한국인 입장에서 썩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짐바브웨 화폐처럼 취급되는 한국 돈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경제력을 얕잡아 보려는 미국인의 인종차별적 의식이 숨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영어권 네티즌들은 오히려 유일하게 웃기는 장면이었다고 할 정도로 환일 유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일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원화 가치를 실제보다 10만 분의 1 가까이 낮춘 표시는 한국의 경제력을 개발도상국 취급하는 차별적 의식의 발로이며 아시아 국가는 부유할 수 없다는 관념의 산물이자 인종차별이라는 주장이지만 서구권은 한국의 과민 반응이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이 오히려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456억 원이 달러로 얼마인가를 검색하는 미국인들을 풍자하는 장면이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레딧의 한 네티즌은 미국인들은 정말 외부 세계에 관심이 없어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더라도 자기가 얼마를 얻게 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참여할 것임을 비꼰 장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양측의 논쟁도 과열되고 있는데요. 코리아부 등 한국 가십을 전하는 영어권 사이트에서 한국 네티즌의 반응에 미국 네티즌들은 유머인데 한국 네티즌들이 과민 반응한다. 풍자는 원래 누군가를 공격하는 법이라며
한국이 더 인종차별적이라며 안야 교수의 건과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애초에 풍자 코미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트집을 잡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가치가 자그만치 1조 원에 육박하며 제작비의 40배 넘는 효율을 챙기면서 넷플릭스의 전설로 떠오른 이상 자잘한 소품이나 게임에도 이것도 저것도 사실은 자기들 것이라는 중국이나 일본이 있는 마당의 코미디 프로에 괜히 날 세울 것도 없을 듯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거듭할수록 별의별 것이 다 궁금해 미칠 지경으로 로이터 통신은 달고나가 세계적 열풍이 됐다고 보도한 이후 구글 달고나에 대한 검색량이 이번 달 미국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CNN 방송은 오징어 게임은 대중문화 현상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와 상징들로 가득 차 있고 정사각형과 원, 삼각형이 들어간 카드, 그리고 참가자의 운동복, 진행 요원의 유니폼 등은 복제에 따라하기에 너무도 간단하고 게임 룰도 어렵지 않아 침투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궁금한 한 레딧 유저가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456번의 이력 파일에서 뭐가 생일을 말하는 건지 좀 알려줘 라는 물음에 10-31-1974이라는 답이 달렸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서 옥의 티로 지목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서류와 대사마다 생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들은 심지어 한국에는 양력으로 생일을 지내는 사람과 음력으로 생일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오류는 있을 수 없다며 토론 중이죠. 당장 기훈의 생일이라고 서류에 기록된 10월 31일은 미국의 대표 축제인 헬로윈입니다. 우연처럼 맞아들어간 10월의 마지막 밤을 위해 미국에선 이미 오징어 게임 의상 및 소품 구매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미 온라인 쇼핑몰 애쉬에서만도 오징어 게임 관련 티셔츠와 텀블러, 스티커, 구슬, 마스크, 명함 등 무려 8천여 개의 상품이 있고 아마존에는 이미 수십 개의 오징어 게임 헬로윈 의상이 검색되고 있죠. 독자는 너무 오락적으로만 오징어 게임을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마치 강남 스타일처럼 스낵적으로 소비되며 한국까지 그런 취급을 받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 BBC가 오징어 게임의 엉터리 자막이 영어를 사용하는 시청자들에게 의미를 바꾼다고 지적하는 한국인의 의견을 기사화하자 본물처럼 목격담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국어로는 너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만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놈이야가 영어로는 너는 너가 거기에 있기까진 다른 사람이 공경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놈이야로 번역되어 있는 것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적인 대사를 저렇게 처리하는 저희가 뭔지 정말 궁금하다는 글에 이건 특히 멍청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똥이나 초콜릿 같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데 말이야. 그것은 여전히 문화적 장벽 없이 먹히니까. 아니면 그냥 똥과 콩 페이스트로 번역해도 관객들은 그걸 알아낼 만큼 똑똑한데 추론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라며 한국말 자체에 대한 기대감과 이해까지 품고 있는 것을 보면 진지하게 접근하는 사람도 무척 많습니다. 바로 이 BBC의 기사 댓글에 언어학자라는 어깃장에 안야 교수가 이해 못한 답이 담겨 있었죠. 알리가 형이라고 부르는 부분의 번역이 상우라고 되어 있는 것이 나는 신경이 쓰였어. 누군가를 형이라고 부르는 문화적 의미는 완전히 잃어버린 거야. 왜냐면 한국에선 존경과 신뢰를 담아 형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한류 사이트가 아닌 음모론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가족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레딧 게시판에 올라온 한 글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엄마를 음모론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는 이 글의 주인공은 브라질 사람인데 현재 브라질 대통령은 매일 쿠데타를 언급하는 무식한 파시스트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욕을 꺾어놓고 백신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었다고 말합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악어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대통령을 굳건하게 지지하는 그의 어머니는 그러나 사랑의 불시착 이후로 대통령이나 음모론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대해서만 알고 싶어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BTS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서글프지만 최근 BTS가 접종했다는 말에 백신에 부정적이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이 이야기의 공통된 반응은 확실히 한국은 자신들에게 익숙해 있는 것과 다른 비주얼과 극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어 매우 흥미롭고 즐거우며 이것에 빠지면 확실히 음모론에 빠져있는 사람보다는 가정이 더 평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K세뇌가 정치 세뇌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이면에는 즐겁기 때문에 분노와 스트레스에 대항하려는 본능처럼 빨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 속에서 애써 지적할 거리를 찾는 사람에게 우리가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도 이 때문 아닐까 합니다. 놀랍게도 내 스스로 즐거워 배우고 알아가는 그 무리의 사람들이 알아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있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